네,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와 동조화되면서 조금씩 올라온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중국 증시가 다시 2000선을 회복해주면서 어느 정도 걱정을 덜어준 측면도 있었습니다. 또 중국 증시의 인디케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홍콩 지수도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나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전문가와 홍은선 기자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기자에게 질문 드릴게요. 홍은선 기자, 11월 중국의 수출입 동향 전망이 어떤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중국에서 11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시장에서 수출은 지난 10월에 11.6%에서 이 한 자릿수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사상 최저치인 6.2 위안대까지 떨어졌고 이 유럽과 일본발 수요 위축이 중국 수출의 회복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9일에는 중국의 수출입과 통화량을 제외한 그 11월 주요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요. 생산과 소비 지표가 예상을 웃돌면서 개선 추세를 지속을 했고 물가는 반등했지만 예상보다는 완만한 속도로 안정세를 나타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위안화 강세 추세가 좀 이어지면서 수출도 좀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망치 해설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시장에서 나오기로 이제 오늘 아니면 이제 이번 주 안으로 11월 달 중국 수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기자도 얘기했지만 수출은 한 9% 정도 11월 달에 작년보다도 증가할 것 같고요. 수입도 한 2%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수출은 11.6%, 또 수입은 2.4% 늘었기 때문에 조금 둔화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작년도 11월 달이 너무 좋았던 데 따른 이제 기저효과도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걱정할 게 없는 게 이 수출은 이제 3분기 평균이, 중국 수출은 3분기 평균이 4.5% 정도 증가했었는데 이번 컨센서스는 9%로 2배나 더 높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아주 큰 그림에서는 올해 전체 10% 증가 목표치는 달성 못하고 있다는 점들에서는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 어쨌든 중국 수출 경기도 3분기 중국 경기 바닥론의 힘을 받으면서 같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또 우리 수출에도 좀 활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 앞서 발표됐던 한국의 우리나라의 11월 잠정 수출을 보면 작년보다 한 3.9% 증가하면서 예상이었던 1.6%를 좀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자, 그렇다면 중국의 수출이 우리 업체들의 실적에 미칠 영향이 또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면 중국 수출이 이제 어떤 데 집중이 돼 있나 이걸 먼저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정보통신부 구 정보통신부 관련된 중국 공업 신식화부 통계 자료를 좀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2012년 3분기 자료를 보면 전자정보기기 수출 관련돼서 이제 성장세가 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약 5.4% 상승을 했고 전월 대비 약 9.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중국이 이제 일반 무역과 가공 무역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좀 나눠주는데 일반 무역은 이제 중국 자체 이제 생산품으로 이제 수출하는 거고 가공 무역은 부품이라든지 반제품을 들여와서 이제 수출하는 형태, 그러니까 싼 노동력을 이용한 2차 수출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좀 소폭 감소세를 좀 보였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IT 관련된 수출품의 성장세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거기에 이제 주로 관련된 것이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 부품 관련돼서 휴대폰 관련돼서 약 27.2%가 성장을 했고 LCD 관련돼서도 22.1%, 노트북 관련돼서 5.9%가 성장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업종들이 있죠. 휴대폰 부품, 스마트폰 부품주 관련된 종목들이 있고 또 LCD 장비라든지 패널, 그리고 모바일 DRAM 쪽을 공급하고 있는 이쪽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전자 분야는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제품들이 이제 하이엔드급 제품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출 쪽에 이제 경쟁보다는 우리가 부품을 수출하거나 반제품을 수출하는 이런 쪽의 성장에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동행해서 움직이는지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에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좀 이어질지에 대해서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증권가 시각은 어떤가요?
네, 중국의 11월 산업 생산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회복한 가운데 이 소매 판매도 전망치를 상회를 하면서 이 중국 경제가 올해 3분기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내년에 8%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구조조정 강화라는 명분을 위해서 이 중국이 내년 목표 성장률을 7%로 낮출 거라는 이 전망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요. 내년은 5세대 지도부의 출범 원년으로 이 최저 성장률을 5개년 장기 성장 목표치인 7%까지 낮출 명분은 약하고 이 오히려 내년 목표 성장률이 7.5%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수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지, 결국 중국의 경기가 회복세가 이어질지 여기에 대한 또 질문으로 이어질 텐데요. 먼저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한데 해설위원님 생각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국의 그 11월 산업활동 동향이 이제 주말에 나왔습니다. 보니까 산업 생산이 작년보다 10.1% 증가하면서 이제 두 자릿수 드디어 올라섰고요. 예상보다도 좋았죠. 예상은 한 9.8% 정도였었는데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도 좋았던 것 같고요. 특히 소매 판매 관련해서는 이제 그 중국인들이 소비가 늘고 있다는 점을 향후에 어떤 그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선행성 지표로 해석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늘고 있다는 것은 향후 경기 바닥을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쪽으로도 해석하는 쪽이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는 조금 약했지만 그래도 뭐 추세적으로는 1월에서 11월 달 보면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만연하게 회복세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4분기 이제 들어오면서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라든지 또 HSBC에서 발표하는 구매관리 지수 이것이 이제 내수를 조금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다 중소형 업체라든지 대형주가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활력을 찾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중국의 생산 호조가 내수를 넘어서 수출로도 연결되는가 이제 이것이 이 문제일 텐데요. 네. 여전히 이제 한 축은 유럽 한 축인 유럽은 부진한데 중국의 주요 수출 대상 국가 10월 말 2010년 10월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미국은 중국에 한 18%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 가장 큰 교역 대상국입니다. 유로존이 뭐 그 다음이고요. 네, 그래서 유럽이었는데 미국으로 네네.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미국이 워낙 좋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아세안 쪽이 일본 제외 아시아 쪽 포함해도 한 10% 중반까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경기도 괜찮고요. 또 아세안 쪽이 괜찮기 때문에 뭐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럽을 조금 주춤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고요. 국적별로 보면 이제 미국, 홍콩, 또 이제 일본, 또 한국, 독일 쪽으로 수출 비중이 중국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이제 신정부 출범 기대감이 살아있고 해서 또 여기다가 독일도 같은 영내에서는 아주 나쁜 쪽은 아니어서 중국 수출 경기 회복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도형들을 보면 11월 달에 경공업보다는 중공업 쪽이 좀 살아났다는 점, 특히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철강제 쪽, 그리고 아까 전문가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IT 부품 쪽으로 해서 YOY로 한 70% 정도 수출이 늘고 있다는 점들은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 내부적으로도 중국은 사실 그때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내수를 좀 키워보겠다는 쪽이었었는데 본인들의 의도와 달리 수출이 조금 더 회복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어떤 그 리코창으로 대변되는 경제부에서 어떤 조금의 그러니까 소비를 너무 밀기보다는 투자 쪽으로 조금 더 선회할 수도 있는 그런 룸도 좀 남겨놓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비에서 투자로 또 전환될 가능성 남아있다 하셨는데 표도 준비해 오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뭐 PMI 지수인가요? 네네, 이게 이제 제가 계속 써먹고 있는 표인데요. 지난번에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 글로벌 경기의 이제 회복세를 반영하는 그러니까 주추세는 추세대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JP 모건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 글로벌 복합 PMI가 올라오고 있는 쪽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요. 이번 주 단기적으로 짧게 본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회의들도 있고 또 뭐 우리 증시 내부적으로는 뭐 옵션 선물 동시만기 변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땐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4차 양적 완화라든지 적어도
그 OT를 한 6개월 정도는 연장시킬 수 있겠다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살아야 중국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또 중국이 돼야 우리도 한국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이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아마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도 수출 경기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중국의 수출입과 동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무엇을 봐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IT 관련 업종이 이제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출이 그 유럽 쪽은 아직도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살아나는 움직임은 안 보고 있고 미국 쪽과 또 이제 이머징 아시아 쪽의 수출이 이제 살아난 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된 소비가 IT 쪽으로 좀 많이 나온 것이 이제 실적으로도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주로 이제 봤던 그 업종들은 그 LCD 장비하고 패널, 모바일 반도체인데요. LCD 디스플레이, 중국의 이제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에 납품한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네. LIG ADP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 이제 B6 라인에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장비를 납품을 했고, 또 패널 관련돼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을 좀 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모바일 반도체 쪽에는 그 중국의 이제 스마트폰 업체인 그 ZT하고 화웨이에 이제 모바일 D램을 공급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이 부분에서 지금 주목을 좀 받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이 살아나면서 이제 소재 섹터라든지 산업재, 기계들도 이제 주목을 같이 받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소재 섹터 이제 화학주의 대장주인 LG 화학을 좀 꼽아봤고요. 그리고 산업재에는 이제 운송 장비나 중공업도 이제 들어가는데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이제 뭐 두산중공업도 나와 있고 거기에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이런 업종도 일부는 수혜가 좀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코스피와 중국 관련 업종 상승률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상승률과 화학업종, 철강업종, 기계업종의 이제 상승률 차트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코스피 상승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 물론 이제 수익률 자체는 좀 하회를 하고 있는데요. 상승률 자체가 거의 동일한 패턴을 그리면서 그동안의 낙폭을 많이 잃었던 부진을 딛고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이 이제 지난주에 화학 업종이 좀 많이 올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철강 금속 업종이 그 다음을 따라갔고, 기계 업종도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한 번 더 짚어볼 게 뭐였냐면 지난주에 이제 정치국 회의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주로 언급된 내용으로도 추가적으로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네. 거시 정책으로는 정책의 연속성. 과거 지도부와 연속된 정책을 유지할 거다. 거기에 또 안정성을 가져갈 거다라는 게 또 하나의 기조로 나왔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내수와 투자를 병행한다. 내수 확대 부분과 투자를 병행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수 부분의 확대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중국 소비 관련, 내수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모습은 일시적인 수급 관련 영향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수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안정이 되고 나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중국이 성장을 한다, 혹은 반등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반등에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이제 도시화인데요. 네. 중국 정부가 이제 중산층을 굉장히 키우기 위해서 각 도시의 이제 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거기에 수혜되는 업종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따 전략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의 의견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소비에서 투자로의 전환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네, 우리 증시로 또 접목을 시키자면은 예를 들어서 빙그레가 바나나 맛 우유가 잘 나간다라는 네. 이유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는 추세고 안 좋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해설위원님 생각 다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국 증시와 디커플링이 좀 해소가 될지 그리고 전망도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글쎄요, 그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면 그 제한된 수급 하에서 섹터별로 로테이션이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펀드 수급에서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요. 아주 길게 한 10년, 15년 펼쳐보면 매해마다 펀드 플로우와 중소형주의 투자 성과가 매해 어떤 의미 있는 궤적을, 유의미한 궤적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어서 펀드에서 자금이 빠지면 무조건 중소형주가 좋다는 식의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갖다 들이대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쪽도 좀 통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하반기 한 3분기까지 통했었죠. 지금 말씀해 주신 빙그레도 그랬었고 대상도 그랬었고 지금
지난주에 우리 다뤘었던 그 중소형 테마, 코스닥의 몰락 관련해서 같이 언급드렸던 모든 종목군들이 아마 그런 수급 때문에 올랐던 부분이 있죠. 근데 그 특징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수주고 경기 방어주라는 특성이 있었었는데 한 주 전부터 이미 지금 중국의 2000선 붕괴 이후에 바닥에서 한 4%, 5% 급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의 질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소재 산업재가 상당히 좀 선전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드디어 기다리던 그 AMOLED 장비 발주가 지금 원익 IPS랑 SF에서 나오고 있는데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아까 두산인프라코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투자 쪽으로 또 소재 산업 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는 쪽으로 지금 조금 옮겨간다는 게 좀 느껴지고 있고요. 네. 아까도 중국 그 산업활동 동향 이야기하면서 중공업 쪽, 중공업은 대부분 이제 뭐 섬유라든지 신발, 의류 가벼운 쪽인 반면에 경공업이요. 중공업 쪽은 뭐 전기전자, 철강, IT, 조선기계, 건설 이런 쪽이 될 것인데 네. 이런 쪽에 산업 생산이 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본재에 대한 어떤 그 세팅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의미가 있는 것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중국 쪽에서 계속 GDP를 억눌러 왔던 재고 관련해서 재고가 많이 좀 감소가 되면서 향후에 재고를 다시 쌓을 수 있겠다는 리스타킹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4분기 경기를 좀 더 우호적으로 보게 한다는 것들이 곁들여지면서 투자 관련 모멘텀이라든지 기존에 좀 소외받았던 소재 산업재군의 선전이 약진이 눈에 띈다는 점인데 이게 아마 중국의 최근의 경기 회복세라든지 나타나고 있는 경기들의 어떤 그 개선세 맞물려서 한국 증시에서도 관련주 주가 흐름이 예전에 소비주였다고 그러면 지금은 투자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략면에서 중국 수출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글로벌 경기가 물동량도 늘어날 것이고 어떻게든 호조세로 이제 바뀐다는 것이기 때문에 선순환되고 있는 경기 확장이 글로벌하게 진행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한국 증시도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그 한국무역협회에서 그 국제무역연구원 산하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 그 유럽 재정위기라든지 미국의 재정 절벽이 남아있는 불안 요인이긴 한데 미국과 중국의 지표 개선 나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주력 품목 수출도 늘면서 내년도에 수출이 이제 올해보다 한 4%대 성장을 할 것으로 봤고요. 네. 또 수입도 같이 4% 정도 늘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GDP 전망도 내년도가 한 3% 중반에서 4%까지 보는 쪽도 있는데 우리나라 GDP를요. 이러한 점이 긍정적이겠고요. 따라서 이제 IT는 선두권으로 계속 놔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주라든지 자동차 부품 포함해서요. 그리고 화학 정유 또 최근에 바닥에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철강제까지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전략은 어떤가요? 네, 중국이 살아나면서 우리나라 그 교역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시장에 올라가기 위해선 일단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하셨던 그 물량 부담 부분도 이제 해소가 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산업 전반적인 그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이 부분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우리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좀 바라보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중국 정치국 회의 내용 중에서 이제 아까 내수 투자와 도시화 이런 네.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중국에 이제 7대 전략 산업 육성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차세대 IT,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이런 첨단 IT 쪽의 투자도 전략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돼서도 이제 물론 이제 해외 생산 기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늘려가는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생각을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까 잠시 언급됐던 도시화율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좀 맞춰보면, 요번 그 자료에서 보면 중국 도시화를 보면 현재 중국 도시화율이 약 50% 정도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한국 75년도 때 수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도시화율은 우리나라보다 떨어지지만 현재 산업이나 IT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거의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모습을 갖고 있죠. 즉, 이런 걸로 좀 대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우리나라 그 해외여행 갔다 오면 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더 주류를 이뤘는데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를 이루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떨어져 있지만 새로운 트렌드인 IT와 이런 산업화 이런 쪽에는 추가적인 투자와 전략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중국 지도부에서 이걸 이끌어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그 산업들도 이제 동반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그래서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이제 비철 금속인 풍산과 고려아연 이쪽 소재 섹터나 이런 쪽이 추가적으로 이제 주목을 좀 더 받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 회복 기대에 이제 낙폭화됐던 이제 지난주부터 오르기 시작했던 화학 섹터들, 그다음에 기계 섹터들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는 것, 이 부분도 이제 긍정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화 확대 수혜주인데요. 도시화가 되면서 가장 큰 특징들이 몇 가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스마트 기기, 모바일 기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음식료 섭취나 육류 소비량이 같이 늘어난다고 하게 되고, 그다음에 IT나 이제 가전제품의 수요도 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제 추가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 관련돼서는 이제 휴비치라는 업체를 좀 봤는데요. 이게 안경 광학기기 만드는 업체인데, 건강 관련돼서 이 부분의 수요가 늘고 안경 착용 인구도 늘어나면서 이 부분의 증가가 좀 기대되고 있고요. 음식료 중에서는 CJ 제일대당을 꼽았는데요. 네. 이 음식료에 들어가는 이제 원재료인 원당 이런 것들도 이제 식생활이 이제 선진화되면서 도시화되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모바일 관련된 IT 기기들이 사용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모바일 DRAM 납품하는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음식료나 중국 소비 확대 이제 화장품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어떤 두 가지 논리,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이 간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가면 경기 방어주가 내려간다. 이런 측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중국이 성장한다 그러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음식료나 화장품 업체, 이런 중국 소비 확대도 다시 자리를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도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지켜보다가 분명히 이제 다시 이제 실적이나 중국 모멘텀을 받고 움직일 때 다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엘블 CNC 같은 종목들 네, 지금 아직도 덜어내기보다는 계속 들고 있는 게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이제 일단 주요 지지선을 좀 하락을 했어요. 네. 이탈시켰기 때문에 일단 위험 관리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 들어와 있어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금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가져가시는데, 그렇더라도 일단 비중을 축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급이 가장 우선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덜어내고, 반등하는 모습, 수급이 들어오고 주가가 우상향으로 턴하는 모습이 보일 때 그때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관심 종목 봤을 때 소재나 화학 섹터 그리고 IT도 있었고요. 네, 수주 가운데 CJ 제일제당도 또 말씀해 주셨네요. 하지만 화학이나 음식료 중에 화학이 아니라 음식료나 화장품 중에 너무 많이 올랐던 쪽은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갔네요.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